안녕하세요. 차트의 신 차신석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주식 차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트는 과거다. 지나간 가격의 기록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먼저 인식하는 사람이 유리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읽는다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방향성에 먼저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선물, 코인, 종목은 달라도 차트를 읽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이 강의는 그 공통된 원리를 처음부터 실전까지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커리큘럼은 캔들, 거래량, 이평선, 지지, 저항, 각종 매매 기법들까지 순서대로 이어지며 전부 이론이 아니라 제가 실전 매매에서 직접 써온 방식 그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차트에 자신이 생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캔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모든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이번 강의의 대상은 차트를 처음 보는 완전 입문자부터 캔들은 알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분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은 결국 수익으로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걸 다 외워야 돼? 라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패턴, 이름, 공식, 지표, 설정값 등 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외운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시장은 항상 조금씩 다른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암기한 패턴이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드뭅니다. 반면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처음 보는 모양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원리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강의를 보면서 외워야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질문이 쌓이는 만큼 차트를 읽는 눈이 깊어집니다. 가격의 움직임을 화면에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 차트입니다. 각 기간에 종가를 점으로 찍고 선으로 이어서 표현합니다.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엔 좋지만 그 기간 안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종가 하나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바 차트입니다. 미국에서 주로 쓰는 방식인데요. 세로 막대의 왼쪽에 시가, 오른쪽에 종가를 표시하고 막대의 상단과 하단이 고가와 저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보량은 캔들과 동일하지만 시각적으로 직관적이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가 공부할 캔들 차트입니다. 18세기 일본의 쌀 상인들이 개발한 방식으로서 양초 모양을 닮아 캔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시가, 종가, 고가, 저가 4가지 정보를 한 도형에 담아 색깔로 방향까지 즉시 구분할 수 있어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캔들 차트입니다. 캔들의 정의를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캔들이란 해당 기간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시가, 종가, 고가, 저가 4가지 숫자를 사용해 하나의 도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당 기간이 핵심입니다. 1분이면 1분봉, 30분봉이면 30분봉, 하루면 일봉, 일주일이면 주봉, 한 달이면 월봉이라고 부릅니다. 기간만 다를 뿐이지 만들어지는 원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선 차트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캔들의 가치가 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어떤 주식이 10,000원에서 시작해 장중에 8,000원까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올라 1,500원에 마감했다고 가정합시다. 선 차트에서는 오늘 1,500원이라는 점 하나만 기록이 됩니다. 어제는 1,500원에서 오늘 1,500원이 됐으니 올랐네 라고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장중에 8,000원까지 20%가 빠졌다가 회복한 극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선 차트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캔들 차트에는 아래 꼬리가 길게 나타나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캔들 차트는 딱 4가지 숫자로만 만들어집니다. 시가, 종가, 고가, 저가입니다. 이 4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캔들 공부의 전부입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9시에 주식시장이 열리죠.
그 첫 거래 가격이 시가라고 부릅니다. 이후 장중 내내 가격은 오르내립니다. 장중에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이 고가, 가장 낮게 떨어진 순간을 저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 장이 마감될 때의 최종 가격이 종가라고 부릅니다. 캔들은 이 네 숫자를 하나의 도형으로 변환합니다. 시가와 종가 사이에 직사각형이 몸통이고 몸통 위로 고가까지 뻗은 선을 윗꼬리라고 합니다. 몸통 아래로 저가까지 뻗은 선이 아래꼬리입니다. 꼬리는 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꼬리와 몸통이 붙는 경우 윗꼬리가 없다면 종가 또는 시가가 고가와 같다는 뜻입니다. 아랫꼬리가 없다면 시가 또는 종가가 저가와 같다는 뜻입니다. 꼬리의 유무만으로도 4개 요소의 관계를 즉시 읽어낼 수 있습니다. 4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미리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종가는 그날 모든 참여자들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가격입니다. 시가는 전날의 감정이 이월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고가, 저가는 장중 순간적으로 흥분이나 공포가 반영된 극단적인 값입니다. 반면 종가는 하루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 주식의 오늘 가치는 이 정도야 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합의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장이 열릴 때 종가가 심리적 기준점이 됩니다. 고가와 저가는 꼬리를 통해 표현되는데 이 꼬리의 길이가 중요한 이유는 그 가격대에서의 힘싸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장중에 그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 가격대에 매도 세력이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3강에서 힘의 균형 개념과 함께 훨씬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색깔을 결정하는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입니다. 시가와 종가의 관계만 보면 됩니다. 양봉은 장이 오른 날을 뜻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비쌌다는 뜻이므로 그 기간 동안 사는 힘이 파는 힘보다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음봉은 반대입니다. 장이 내린 날로 파는 힘이 사는 힘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봉이라고 해서 하루 내내 올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중에 크게 내려갔다가 반등해서 마감 가격이 시작 가격보다 높기만 하면 양봉입니다. 그 반대로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앉아서 마감 가격이 시작 가격보다 낮으면 음봉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오직 시가와 종가의 비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HLB 주식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전 9시에 5만원에 장이 시작됐습니다. 장초에 기간 매도세가 나오면서 48,2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5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식 가격은 막혔습니다. 장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차액 실현 물량이 나오며 52,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하루의 일봉 캔들을 표현하면 시가는 5만원이 되고 종가는 25,500원, 고가는 54,000원, 저가는 48,2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가 5만원보다 종가 52,500원이 더 높았으니 빨간색 양봉으로 표기를 하고요. 아랫꼬리와 윗꼬리가 모두 있는 양봉이 됩니다. 이 하나의 캔들 안에 하루의 주가 정보가 압축된 것입니다. 이제 왜 캔들 차트가 단순한 선 차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는지 실감이 되실 겁니다. 선 차트였다면 52,500원이라는 점 하나만 찍혀 있을 겁니다. 장중에 얼마나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 얼마나 주가가 상승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위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네 수치가 같으면 장중에 어떤 경로로 움직였던 결과적으로 동일한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캔들 하나만 보면 장중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싶다면 더 짧은 시간 단위, 즉 하위 캔들로 쪼개서 봐야 됩니다. 이것이 상위, 하위 캔들 개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점을 뒤집어 생각하면 또 하나의 통찰이 나옵니다. 일봉 차트에서 오늘 양봉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양봉이라도 아침부터 꾸준히 올랐던 날과
오전에 크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오전에 반등했던 그 날의 시장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매수 세력이 일관되게 강력했던 날이고 후자는 저가 매수 세력이 장 후반에 유입된 날입니다. 이 차이는 일봉만으로는 알 수 없고 30분 봉이나 5분 봉을 열어봐야 합니다. 상위 봉으로 큰 그림을 보고 하위 봉으로 세부 흐름을 확인한다는 원칙은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양봉이라고 다 같은 양봉이 아닙니다. 네 가지 요소와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생긴 모양과 이 의미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변형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강도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패턴들의 이름보다 꼬리의 방향이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감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윗꼬리가 길다면 그 가격대에서 팔려는 힘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아랫꼬리가 길다면 그 가격대에서 사려는 힘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이 감각이 3강에서 힘의 균형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캔들의 의미는 맥락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점은 제7강 지지와 저항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성형 음봉은 장중에 강하게 올랐다가 매도세에 완전히 밀려 내려온 날입니다. 상승 추세의 고점 부근에서 이런 캔들이 나타나면 이 가격대에서 매도 압력이 강했다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흐름과 거래량을 함께 봐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패턴을 완전히 해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강의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단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캔들을 봐도 시가, 종가, 고가, 저가의 위치를 즉시 읽어낼 수 있는 것, 이것만 되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초보자 주의사항, 양봉. 무조건 좋은 날이 아닙니다. 전날 대비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도 당일 시가보다 종가가 높기만 하면 양봉으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전날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갭 하락 후에 당일 8,000원에 주식 가격이 시작을 해서 8,200원에 마감을 하면 양봉이지만 전날보다는 여전히 낮은 가격입니다. 캔들은 해당 기간 내의 움직임만 표현합니다. 색깔의 기준은 나라마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차트는 양봉이 초록색, 음봉이 빨간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HTS는 대부분 양봉이 빨간색, 음봉이 파란색을 사용합니다. 이 강의는 국내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4요소의 관계가 특수하게 맞아떨어질 때 양봉과 음봉이 완전히 다른 생김새의 캔들로 형성이 됩니다. 이름보다는 각 패턴이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십자형 캔들은 도지 캔들이라고도 합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아서 몸통이 없는 캔들입니다. 위아래 꼬리만 남은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팽팽히 맞선 날로 이후 방향 전환의 신호로 자주 거론됩니다. T자형 캔들은 잠자리형 캔들이라고도 하는데요. 고가, 시가, 종가가 모두 같은 경우입니다. 윗꼬리가 없고 아랫꼬리만 길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장중에 크게 주가가 밀렸을 수 있지만 매수세가 저가부터 유입이 되어 시작 가격까지 주가가 완전히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락 추세 이후 지지 신호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T자형, 요거는 비석형 캔들이죠. 이것은 반대로 저가, 시가, 종가가 같습니다. 아래 꼬리 없이 윗꼬리만 긴 겁니다. 장중에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매도세에 밀려 완전히 주식 가격이 반납한 날입니다. 상승 추세 이후 천장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런 캔들은 고가권에서 나오면 안 돼요. 사방 동향은 네 요소가 전부 같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거래가 거의 없거나 가격이 고정된 날에 드물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름을 외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요소의 관계를 보면 이 캔들에서 시가와 종가는 어디일까를 역선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수 캔들이 실전에서 왜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맥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도지나 T자형 같은 캔들이 중요한 이유는 모양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양이 보여주는 세력 간의 균형 상태 때문입니다. 일반 장대 양봉은 매수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했던 날입니다. 반면 도지 캔들은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맞선 날입니다.
팽팽한 균형은 언제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상승 추세 이후에 도지 캔들이 나타나면 지금까지의 추세가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경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 하락 추세 이후에 도지 캔들이 나타나면 이제 매도 세력의 힘이 소진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드립니다. 캔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앞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거래량은 어땠는지, 어떤 가격대에서 주가 흐름이 나타났는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이 점이 이후 강의들에서 계속 반복될 핵심 원칙입니다.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캔들은 기간 단위에 따라 계층 구조를 이룹니다. 주봉 캔들 하나는 일봉 캔들 5개를 합친 것입니다. 주봉의 시가는 월요일 오전 9시 첫 거래 가격이고, 종가는 금요일 오후 3시 30분 마감 가격입니다. 고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의 최고 가격을 뜻하고요. 저가는 그 5일 동안의 최저 가격입니다. 일봉 5개가 각자 움직인 결과를 하나의 캔들로 압축한 것이 주봉이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하나를 30분 봉으로 쪼개면 13개의 캔들이 듭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간을 6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30분 단위로 나누면 캔들 13개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 캔들 13개의 30분 봉을 다시 합치면 당일 일봉 차트가 됩니다. 이처럼 상위 캔들은 하위 캔들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친 것이며, 하위 캔들은 상위 캔들 하나를 잘게 쪼개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봉 차트에서 특이한 캔들이 나왔을 때 30분 봉으로 가서 그날 장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차트 분석의 기본적 습관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다가 오늘 장대 음봉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캔들만 보면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구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30분 봉으로 전환해서 보면 오전 내내 매물을 소화하며 조금씩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했는지, 아니면 개장 직후부터 줄곧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장대 음봉이라도 세부 흐름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반대로 30분 봉을 보다가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분 봉이 아무리 복잡하게 움직여 보여도 일봉으로 합쳐보면 상승 추세 속에 단순한 눌림목일 수 있습니다. 상위 캔들로 전체 그림을 확인하고 하위 캔들로 세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차트 분석의 기본적 순서입니다. 실전 습관입니다.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어떤 봉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같은 화면이라도 일봉으로 설정을 했느냐, 30분봉으로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봉 설정을 바꿔놓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하위 캔들의 관계는 이 강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할 개념입니다. 네 번째 강의 캔들 쪼개고 합치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딱 한 가지만 가져가세요. 하나의 캔들을 볼 때 이 캔들 위에는 무엇이 있고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30분봉이라면 이 30분봉을 합치면 1봉이 되고, 이 30분봉을 쪼개면 1분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30분봉이 일봉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각이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차트 분석의 속도와 정확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캔들은 시가, 종가, 고가, 저가 4요소로 만들어지고요. 시가가 종가보다 높으면 양봉 빨간색으로 표기합니다. 반대로 시가가 종가보다 낮으면 음봉 파란색으로 표기합니다. 몸통은 시가와 종가 사이, 윗꼬리는 고가까지, 아랫꼬리는 저가까지, 꼬리의 방향과 길이는 장중 가격 압력의 흔적입니다. 같은 요소라도 장중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 흐름은 하위 캔들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위 캔들은 하위 캔들을 합친 것이고, 하위 캔들은 상위 캔들을 쪼갠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차트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복습 방법을 한 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보고 나서 HTS나 MTS 웹에서 아무 종목이나 하나 열어보세요. 일봉 차트를 띄워놓고 캔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건 양봉이다, 윗꼬리가 길다, 시가와 종가 차이가 크다
라는 식으로 4요소를 직접 읽어보는 겁니다. 강의만 봐서는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 차트에 손을 대는 것부터가 진짜 학습의 시작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캔들을 볼 때마다 시가는, 종가는, 고가는, 저가는 소리내지 않더라도 속으로 짚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 습관이 몸에 배면 어느 순간부터는 캔들 모양이 보이는 순간 4요소가 자동적으로 읽힙니다. 글자를 읽을 때 한자 한자 발음하지 않아도 단어가 인식되는 것처럼요. 차트 고수와 초보의 차이는 이 자동화가 얼마나 빠르고 매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4요소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수, 매도 세력 간의 심리전의 결과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가가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이유, 변동폭이 시세를 예고하는 이유, 갭 상승, 갭 하락이 발생하는 원인과 의미를 실전 차트에서 예시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